안녕하십니까. 국민에게 보고하다 김태호입니다. 오늘은 신재민 지금이 타이밍이야, 이러한 소재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뭔가 이 여론의 힘이요, 야당 쪽으로 많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제 지인은 저에게 이러한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여권이 지금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여론의 비판을 방어를 잘 못하는 것 같아. 민주당만 빼고 뭐 이런 말이 언론에서 계속 회자가 되어 있는 거 보니까 확실히 지금 여권이 힘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만 해도요, 그런 것은 여권이 힘으로 막았었는데 이제 체력이 떨어져 가지고 툭 치기만 해도 무너질 양상이다, 이런 말도 제 지인이 해주었습니다. 참 공감되지 않습니까? 특히 저도 얼마 전에 방송을 했던 그 민주당만 빼고 이러한 말은요, 조금 유행이 될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만 빼고 이런 말을요, 진중권, 안철수 이런 분들이 연달아 얘기를 했고요, 여기저기에서 유행어처럼 따라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을 여권 쪽에서 깨닫고 임미리 교수에 대한 그 고발을 취하를 했죠. 그런데 한국일보는요, 또 민주당이 사과도 없이 고발만 취하했다, 이러면서 기사를 하나 올렸습니다. 확실히 맷집이 약해진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정세균 총리가 실언을 했죠. 장사가 안 되어가지고 손님이 없는데, 손님이 없으니까 좀 편하시겠네, 이러한 농담을요, 13일 날 서대문 신촌 명물거리에서 한 점포에서 그러한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 판국에요, 그런 농담이 나오는 건지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최근 분위기를 보면요, 민주당이 수세에 몰려 있습니다. 이번 총선이 민주당이 불리하다는 그러한 의견도요,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딱 이 시점에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특히 저는 그 사람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바로 신재민 전 사무관입니다. 2018년 12월 14일 제가 첫 양심 선언을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에 저는 거의 연일 청와대의 범죄 행위를 낱낱이 고발을 해냈습니다. 정말 거의 매일매일 폭격을 했습니다. 청와대가 사색이 되어가지고 변명을 하기 급급했는데요, 워낙 궁색한 변명을 하니까 언론에 공표가 되어 있는 그 청와대의 변명이 오히려 청와대 측의 발목을 잡을 그러한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연일 청와대의 범죄 행각을 밝혀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청와대가 우왕좌왕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조국을 비롯해서 참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수도 참 많이 한 것입니다. 특히 이 민간인 사찰, 이러한 예민한 얘기를 하니까요, 민간인 첩보이기 때문에 이첩을 시켰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언론을 통해서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고 권력기관인 이 청와대가요, 민간인 첩보를 이 사정기관에 이첩시킨다는 거, 이것은 하명수사 지시한 거거든요. 자기들은요, 뭐라 했습니까? 그 당시 청와대가 최초에 뭐라고 했죠? 민간인 첩보는 불순물이기 때문에 폐기했다, 요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민간인 첩보를 왜 폐기 안 하고 하명수사로 이첩을 시켰습니까?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거짓말로 보이는 그러한 결론이 나오는 그런 내용을 언론이 많이 흔적을 남겨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요, 정권이 바뀌거나 이번에 총선에서 우리가 이기면요, 그거 모두 다 끌어내가지고 전부 다시 수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뭐 특검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바로 그때 제가 큰 활약을 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요, 12월 14일부터 보름 이상 동안 치열하게 맹공을 퍼붓고 있을 그때요, 그때가 2018년 12월 30일, 날짜 제가 잊어먹지 않습니다. 그때요, 웬 유튜브 동영상이 저의 문자로 하나 날라왔습니다. 그 문자는 저의 지인이 보내준 것인데요, 그 영상을 만든 지 몇 시간 안 되는 정말 따끈따끈한 동영상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신재민 사무관의 유튜브 영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덩치는 좋았지만 순수해 보이고 외모가 참 신선했죠. 그리고 실제로 나이도 어렸습니다. 저보다 아마 10살 이상 차이가 났었죠. 그러한 외모와는 달리 신재민 사무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내용들은요, 정말 폭발력이 있었습니다. 홀로 외롭게 싸우면서 고군분투하고 있던 그때 그 신재민 사무관의 양심선언, 그것은요, 정말 저에게는 단비 같았습니다.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았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너무도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욱 힘을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그 신재민 사무관은요, 짧지만 굵고 큰 문제점을 양심선언으로 밝혀줬던 것입니다. 특히 이 청와대가 KTNG 백범인 사장, 이 민간인 사장을 교체하기 위해서 외압을 넣었다는 그러한 내용을 양심선언했고요. 그러한 내용의 언론 기사가요, 2018년도에 MBC에서 문건과 함께, 기재부에서 작성한 문건과 함께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요, 사장 교체 관련 그 대책 문건을 MBC 측에 제공한 사람이 바로 신재민 사무관 자신이라고 이 신 사무관이 직접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용기였습니다. 이거 정말 불이익을 감수하고 고백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용기 있죠? 한마디로요, 청와대가 민간 기업인 KTNG 사장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 기재부를 통해 가지고 대책 문건을 만들었다. 뭐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뭐 그 당시에요, 언론에 다 나온 내용이었죠. 그리고 신 사무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정부 지분이 있는 이 서울신문의 사장, 이 사장에 대해서 청와대 낙하산 논란을 제기했었죠. 청와대 지시 중에서 KTNG 사장 교체 요건은 잘 안 됐지만은 서울신문 사장 건은 잘 해야 된다. 이러한 식의 말이 나오는 것을 신재민 사무관이 직접 들었다. 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말을 했죠. 와, 정말 폭발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또 그치지 않았습니다. 현 정부의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와 비교를 해가지고 경제 운영을 상대적으로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채권 조기 상환을 취소하고요, 오히려 막대한 이자 부담을 초래하는 그러한 적자 국채 발행을 추진했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재민은요, 2018년 11월 30일자에도 고려대학교 고파스에서 자신의 공무원을 그만둔 이유를 설명하면서 2017년에 그 불필요하게 대규모 적자 국채 발행이 이루어진 그 배경을 폭로하겠다면서 이러한 글을 올렸습니다. 신재민은요, 이 기재부 국고국 국고과에서 자금관리 총괄 업무를 맡았었죠. 2017년 11월경 자신을 포함한 국고국 공무원들은 2017년도 그 세수 여건 호조로 인해서 연간 세금이 예상보다 무려 15조 원 초과로 거칠 것이 예상되니까 적자성 국채 발행을 8조 7천억 원 요 상당 줄이는 방안을 추진을 했는데요. 이러한 계획을 재정차관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김동연 당시 부총리는 강한 질책을 쏟아내면서 정무적 판단을 요구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후에요, 결국에 이 적자성 국채 발행 가능 규모, 이것을 4조 원 규모로 늘리는 것으로 기재부의 방향이 잡혔고요. 당장 그 다음 날인 11월 14일로 예정된 1조 원의 국채 조기 상환, 요것을 취소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세금이 많이 거쳐가지고 적자를 줄여야 하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무려 1조 원의 국채 조기 상환을 취소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박근혜 정부에게 일을 못했다고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말이 됩니까? 자, 그래서 적자성 국채 발행 이 규모를 줄이기로 하니까요, 청와대가 기재부 담당 국장을 소환해가지고 소명할 것을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적자성 국채 추가 발행이 없는 것으로 12월 국고채 발행 계획을 수립했다는 이러한 내용의 언론 보도 자료를 배포한 이후에도요, 어떻게 했습니까? 청와대는 국채 추가 발행을 요구했죠. 이후에 국채 발행에 대한 재공고를 통해 가지고 발행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신재민 사무관은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 김동연 부총리는 대통령 보고를 꼭 하고자 했는데요, 며칠 뒤에 있을 혁신성장 전략회의 요것을 활용해 가지고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쉬는 시간을 활용해서 보고를 하기로 했다. 뭐 이러한 내용을 신 사무관이 들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청와대는 모르게 해야 하니까 정보가 청와대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해라. 뭐 이러한 당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신재민은 2019년 1월 1일경에 당시 차관보로 추정되는 그러한 고위직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2017년 국가 채무 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거, 바로 이러한 지시가 담겼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재민의 말에 의하면은 대화 전후 상황은 당시 김동연 부총리가 8조 7천억 원을 풀로 추가 발행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한 뒤에요, 기재부 내부에서 그 지시를 반발해가지고 국채 시장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가 발행할 수 있는 규모를 모색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총생산 대비 채무 비율을 덜 떨어뜨리라는 그러한 의미는요, 발행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발행하라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당시 그 국고과장이요, 카카오톡 대화방이 없어가지고 국고과장이 보고용으로 그 카톡 내용을 캡처를 한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정도를 양심 선언했는데, 원래는요, 이 신사무관이 무려 10가지를 얘기하려다가 중간에 무산된 것입니다. 와, 이 10가지를 다 폭로했으면요, 정말 어마무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만 봐도요, 정말 굉장한 파괴력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지금요, 이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조금 궁지에 몰려있는 그러한 형국인데요. 저는 이 시점에 이 신재민이 등장하면요, 정말 딱 좋을 것 같습니다. 30대의 그러한 순수한 열정이 있는 청년이고, 사실상 공익신고자니까 신사무관이요, 지금 통합신당에 합류를 한다면 정말 스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차피요, 이 신사무관이 양심선언한 이 내용들은요, 다시 수사를요, 전면적으로 해야 하는 그러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양심선언을 그치지 않고 계속 싸웠던 저의 경우에는 제가 공익신고한 내용들 중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그 사건하고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이 사건 수사들이 성공을 했죠. 그래서 고위직들이 기소까지 되었습니다. 이 양심 선언으로 인해 가지고 기소가 된 전직 장관이 무려 2명입니다. 김은경과 조국이었죠. 그리고 전직 비서관들도 무려 3명이나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재민 사무관의 양심 선언도 다시 수사를 한다면요, 그 폭발력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신재민 사무관은 지금이 딱 적기인 것을 알고 이 방송을 보시면은 댓글을 남기거나 이메일로 연락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익제보센터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보호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이 통합신당에서 공익신고를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볼 것을 강하게 권유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 또한 매우 의미가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신재민 사무관님, 지금이 당신이 나타날 딱 좋은 타이밍입니다.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통합신당에서 신재민 사무관 같이 이 30대에 젊고 참신하고 의욕이 있는 인재를 영입한다면 이번 총선 정말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범보수 우파 정당들에서도 이 신재민 사무관의 소재를 다 함께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기자님들께서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재민 사무관의 연락을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 공감하시는 분들께서는 구독 버튼 꼭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변함없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